생애 첫 주택 내 집 마련했어. 근데 좀 한 15년, 뭐 10년 이렇게 몸빵을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축 아파트에 내가 실거주로 들어간다라든지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제 딱 올 거 아닙니까? 네, 상담하러.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알아본 다음에 와서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그냥 일단은 다짜고짜 와서 뭐 얼마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일단은 나의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집에서는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거는 이건 꼭 해야 돼. 이건 하나 정해놓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각각의 집마다 내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저는 웬만하면 창호를 위주로 하셔라. 왜냐면은 창호는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양도세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역시 투자자? 네. 아니, 근데 저 지난주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창호 설명을 막 드렸었어요. 목동에서 오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막 막 설명을 드리는데, 세무 공무원이신 거예요. 12억까지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내가 얼굴이 막 빨개 후끈후끈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통할 거 아닙니까? 네, 바로바로. 하면 하니까. 근데 나는 이제 막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다 아시는 분이셔서 내가 조금 당황했지만, 네. 그래도.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 딱 알아들으시고 이제 그렇게 싱크대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니까 웬만하면은 하지 마시고 이제 자본적 지출에 돈을 쓰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싱크대가 낡았거나 이러시면은 이제 그 예산을 정해놓고 오셔가지고 내 가격에 맞는 제품을 이제 제안 받으시는 게 좋죠. 저도 한샘 하기 전에 뭐 싸제도 써보고 싱크대, 그다음에 뭐 다른 브랜드 것도 써보고 이제 한샘 말고도 좀 조금 더 저렴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써보고 했는데 진짜 이런 AS라든지 이제 제품의 차이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차라리 한샘에서 그레이드를 좀 낮추시거나 액세서리, 옵션 같은 것들을 조금 낮추셔가지고 빼셔도 돼요. 뭐 솔직히 그릇 받침대 이런 거는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주렁주렁. 저는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는 게 싫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차라리 좀 빼시고, 이제 제품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조금 그레이드가 있는, 관리가 잘 되는 회사 제품을 쓰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상판 2번이나 깨졌어요, 저. 그런 거는 전화하면 절대 안 오거든요. 새 걸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로 달려오지만, 이거 상판 깨졌으면 그럼 교체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AS 같은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브랜드를 써야 하는 이유. 그렇게 좀 몇 년 쓰다가 내가 또 바꾸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1, 20만 원 차이 나신다면 차라리 이제 한샘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아까 제가 키친바워 보여드렸지만 임대인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HC9 상판은 컴팩트 상판이라고 있어요. 걔는 인조 대리석.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조 대리석의 상판이 아크릴이거든요, 사실. 근데 걔가 내구성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HC9 상판 같은 경우는 인조 대리석보다 훨씬 강도도 좋고 오염에도 강해요. 근데 인조 대리석보다 싸요. 그래서 한샘에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용산 지하의 집에서도 이제 거기는 뭐 무너뜨릴 집이니까 뭐 어떻게 좋은 거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싸제랑 비교를 다 했는데 한샘이 더 싼 거예요. 오히려 부가세 별도잖아요. 거기는 부가세 별도고 뭐 시공비도 별도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차라리 이게 난데 해서 그냥 오히려 한샘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나는 임대인이니까 그냥 싸제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샘에서도 그레이드 낮은 걸로 오히려 인조 대리석보다 더 관리하기 쉬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한번 하시고, 또 세입자가 사는 집에 막 뭐 고장 났어요, 레일 부러졌어요 이러면은 난감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한샘 전화하시면 돼요. 본사로 AS 해달라 이러면 너무 편하죠. 그래서 그럼 해줘요? 네, 해줘요. 1년 안에는 무상이고 1년이 지나면 유상이긴 한데, 저도 이제 옛날에 지방에 진짜 그건 한샘은 아니긴 했는데 진짜 한 10몇 년 전에 했던 브랜드 싱크대였던 거예요. 제가 매수하기 전에 다른 분이 하신 건데, 혹시나 해서 레일이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이제 양념장 같은 경우는 간장 쓰러뜨리고 막 이러니까 막 끈적끈적해져서 고장이 잘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디서 고쳐야 되는 거야. 그죠? 이제 싸제 공장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이제 브랜드여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와서 해주더라고요. 유상으로. 그런 게 되게 편한 거죠. 어떤 고장이 나도 이제 AS 본사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 가격만 볼 게 아니네. 그쵸. 인테리어. 부가세 하고 이러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오히려 잡다구리한 옵션 같은 거를 빼시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쫙쫙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경매부터 시작해서 제가 셀프도 하고 직영공사도 하고 했는데 굳이 한샘을 한 이유는 다 있는 거죠. 왜냐면 맞아. 직영하고 좀 비교를 해주십시오. 내가 인부를 사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내가 직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모든 고용한 씨는 물론 사업자를 하더라도 내가 원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청에서 이 모든 사고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싱크대 따로, 창호 따로 줬으니까 여기 다 사업자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여기서 뭔가 인사사고가 났다. 그러면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동안 이 사람의 이제 보험료가 아니고 전체 공사비에 대한 산재보험이 추징이 돼요. 그거를 되게 많이 간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샘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샘에서 다 처리가 되니까.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저도 12월에 목수님이 많이 다치지도 않았어요. 칼질 하다가 살짝 뭐 2방울 정도 딱 꼬매셨는데 산재 처리하셨거든요. 2천만 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목수님이 저희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른 현장 갔다가 다시 오시기로 하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왜 안 오세요? 이제 했더니 실명하신 거예요. 다른 현장에서. 타카가 튄 거예요, 눈에. 그래서 이게 박혀가지고 실명하셨다. 그래서 근데 진짜 성격 너무 좋으시고 일도 너무 잘하셨거든요. 근데 마음은 진짜 너무 아픈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만약에 내가 직접 고용한 목수님이다. 그러면 제가 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영공사를 하셔야 된다 하면 산재보험을 미리 가입을 하셔야 돼요. 보통 안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하고 이 내용을 모르세요. 그게 저처럼 당해봐야지 안다니까. 그래서 지금 뭐 1, 200 아끼려고 뭐 많게는 1,000만 원도 아낄 수는 있겠죠. 직접 다 하면 뭐 원자재 다 사다가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고 하시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아끼려다가 1억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시고, 적어도 그렇게 하시려면 산재보험 같은 거 가입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아니시면 그냥 턴키 맡기시는 게 제일 편하고, 턴키에서도 가격을 나는 이쪽으로 좀 쓰고 싶어요. 정말 양보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창호라든지 이런 건 사실 양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철거,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목공공사라든지 이제 하드웨어적인 건 양보하시면 안 되고, 이제 스타일 같은 거, 뭐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뭐 수전 이런 건 사실 소모품이니까 그런 것도 좀 양보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뭔가 맡기시는 게 낫지. 아, 나는 아낄 거야 이러시면서 이제 큰 리스크를 안고 짊어지고 간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 완전 중요하죠. 직접 다 해보니까 경매하면서부터 이렇게 쭉 해보니까 네. 심지어 저는 누수가 발생된 적이 있었는데요. 공사하다가요? 공사하다가 다 끝났어요. 공사가 다 끝났는데 매도를 하시거나 이제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벽에 있는 수도 밸브가 부러진 거예요.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물이, 그것도 뜨거운 물이 거의 발목까지 찰 정도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랫집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엘베까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샘 얘기하는 게 제가 다 경험해서 한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놓치고 계시다. 만약에 그래서 내가 다른 업체, 이런 한샘처럼 믿을 만한 업체가 아니고 그냥 대리점에서 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 업체, 그런 업체에서 시공을 했을 때 만약에 이런 누수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 회사는 사실 문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랫집 공사 다시 해야 되죠. 그리고 원래 했던 집도 다시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엘베도 다 물어줘야 되죠. 그 불편 민원 들어오면은 그거 관리사무소 다 대처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한 4, 5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진짜 문을 닫아야 폐업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 그런 업체에다 시공을 했다가 사고가 났어. 근데 나 모르겠다. 나 자빠졌어. 그러면 아랫집은 1차적으로 집주인한테 그렇죠. 소송을 걸어야 돼요. 업체가 나가 자빠지면. 그러면 아랫집은 우리 집에 소송을 걸고, 나는 내가 그 구상권을 먼저 이제 아랫집에 해주고 나서 청구를 해야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놓치고 계시다. 그래서 한샘은 비싸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있지만 사실 비싸지도 않은 것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안에 이런 프로세스, 시공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 공사할 때는 PM이라든지 현장 소장이 본사에서 다 투입이 돼요. 창호입니다. 창호. 네. 창호 샘플. 네네네. 창호가
이제 가격이 차이가 왜 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이제 똑같은 로고가 박혀 있더라도 프로파일을 사서 개인이 절단을 해서 조립하는 창호가 있어요. 그걸 공업사 창이라고 하거든요. 조립창 내지는 공업사 창이라고 해요. 근데 겉에는 똑같이 로고가 박혀 있으니까 고객님들 잘 모르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근데 왜냐면 이제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프로파일이 있어요. 철제, 보강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절단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 조립창에서는 얘를 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원가 절감을 싸게 하려고. 이 기능이 뭔데요? 얘가 이제 뼈대 같은 경우죠. 아, 그러네. 네. 철이네, 철. 네, 척추 같은 건데 그래서 얘를 빼거나 얇게 넣거나 아니면 절단된 걸 넣거나 기능이 없는 쪼가리 같은 걸. 왜냐면 이제 자석을 붙여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석이 없으면 보강제를 뺀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얇은 걸 넣거나 이제 절단된 쪼가리들을 넣거나. 아, 안 보이는 데라고 그냥 막.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거 쳐졌다고. 그래서 아, 이런 게 그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처지는 거죠. 처지는구나. 네. 그래서 이거 뼈대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나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단순히 그냥 진짜 딱 가격만 보고 뭔가를 결정하면 나중에 그쵸. 큰 후회를 하거나 고생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프로파일, 이게 겉에 있는 것들을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거든요. 프로파일을 이제 브랜드에서 사오는 거예요. 사와서 사람이 재단을 해서 조립을 해요. 그러면 1mm라도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게 맞겠어? 사람이 하면? 그니까. 그게 어떻게 기밀성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쵸. 근데 로고는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나는 창호를 바꿨는데 왜 춥지? 왜 휘어지지? 이름 있는 걸로 했는데 왜 휘어지지? 네. 이런 상황이. 그래서 공업사 창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싼 만큼 부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저렴한 걸로 바꾸잖아요. 근데 한샘 창호 같은 경우는 모든 자재, 모든 원자재들, 시공 프로세스라든지 AS까지 다 한샘 본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샘 창호라고 붙어 있는 거는 조립창이 없어요. 100% 한샘에서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타사 같은 경우는 본사창도 있지만 공업사창도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죠. 저도 한샘하기 전까지는 땡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 싼데 했더니 그게 다 조립창이었던 거죠. 비싸다고 이렇게 비싸, 이렇게 마진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큰 회사에서 할 필요 없다고. 다 똑같다고. 우리 거 다 똑같다고. 다 이름값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네. 아니죠. 겉에 그냥 뭐라 그래야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겉면만 이제 로고만 박혀져 있는 거지. 그 내부에는 다 다르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분양 아파트에서도 유리를 다른 걸로 바꿔 꼈잖아요. 그게 네. 다 조립창인 거죠. 유리를 바꿔 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완성창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유리의 로고를 항상 보시고 결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신축하시는 분들도 우리 뭐 건축사에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건설사에서 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꼭 완성창으로 해달라고 하셔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다. 설치하고 나서는 이렇게 잘라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단열 같은 경우는 유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프레임 같은 경우는 뼈대가 있으면 이제 그 안에 유리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사실 유리가 가장 넓은 면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리의 단열이 되게 중요한데 네. 작년에 그거 뉴스 보셨어요? 지식산업센터인데 스프링클러 터진 거. 지식산업센터 신축인데 열이 7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름에. 아, 직사광선으로 열받아서. 이게 유리가 단열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70도까지 유리가 그대로 이제 내부로 열이 전달되다 보니까 70도까지 올라가서 얘가 불난 줄 알고 그냥 스프링클러가 다 터져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만큼 유리가 중요하거든요. 유리 두께도 뭐 물론 두꺼울수록 좋긴 하지만 유리보다 한샘 같은 경우는 은나노 코팅을 해요. 유리에다가 은나노 코팅을 해서 이제 얘가 단열이 되도록. 그래서 일반 유리에 비해서 단열률이 43%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은나노 코팅을 하고 나면 그게 로이 유리라고 해요. 그래서 로이 유리를 하나 넣느냐, 2개 넣느냐, 일반 유리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좀 달라지죠. 근데 육안으로는 똑같은 투명한 유리인데. 네, 투명한 유리. 진짜? 와, 진짜 신기하다. 뭐 유리 색깔을 넣어달라, 뭐 모루 유리로 해달라 이런 것들은 가능은 한데 이제 단열의 차이는 없죠, 사실은. 근데 단열의 차이를 넣으려면 사실은 유리의 두께도 중요하지만 이제 은나노 코팅이 되어 있느냐,
뭐 타사 제품 같은 건 아르곤 가스를 집어넣느냐. 근데 아르곤 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조립창일 경우에는 이제 기밀성이 떨어지니까 좀 세겠죠. 세겠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근데 이 로이 요리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인 거의 영구적이죠. 코팅을 한 네, 건가? 은나노를 칠을 한 건가? 칠한 거죠. 아, 이게 손이 닿지 않는 반대쪽에. 그러니까 뭐 마모될 일도 없고 영구적으로 단열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 단열 1등 받은 거는 한샘이고 상담받으러 오면 칼리오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라니의 디자인 찾아오시면 됩니다. 늘 상주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약하시고 오셔야 되고 스타시티, 롯데 스타시티나 아니면은 이제 논현점, 아니면 송파점, 그다음에 하남 스타필드점도 있으니까 이제 원하시는 지역에서 이제 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뭘 하고 싶으시다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저희 RD 디자이너 분들 1, 2, 3위 하신 베스트 RD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디자인 제안해 드릴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랭이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창호 같은 경우는 후랭이 TV 시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유리를 일반 유리에서 아까 로이 유리, 은나노 코팅돼 있는 것들로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대신 그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후랭이 TV 시청자입니다 했는데 구독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 구독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구독 댓글까지 달아달랄까? 왜냐면은 이제 그 은나노 코팅 좋거든요. 한샘에서 한샘 창호도 있지만 LX 창호도 해요. LX 프로파일로 한샘 공장에서 완성 창호를 조립한 게 있고 또 한샘과 LX가 서로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LX 뷰 프레임이라고 프레임이 얇은 게 있어요. 그러면 창이 더 넓어지죠. 유리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뷰가 더 넓어지는 시야각이 더 넓어지니까 뷰를 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뷰 프레임도 한샘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원하시는 대로 상담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고정 댓글에 제가 라니의 디자인 네. 넣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이런 창호 같은 것들을 교체했을 때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세금으로. 그래서 서울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BRP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나 에너지의 어떤 효율을 높이는 시공을 했을 때 최장 96개월까지 이 시공비에 무이자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96개월 할부로 했을 때 그 이자에 대한 혜택을 주거든요. 세금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창호에 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조립창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으려면 모든 프레임, 창호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내창도 있고 외창도 있고 내창 안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모든 프레임에 다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인증을 받은 거를 제출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공업사 쪽에서는 인증을 받기가 힘들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한샘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서울시에서 예산이 있을 때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그 도와드릴 수가 있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걸 해요? 네, 서울시에서만 되는 거고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괜찮죠? 96개월 무이자 그 이자를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 거는 빨리 소진이 되니까 분기마다 빨리 소진이 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계획하셨다가 이제 진행하시는 것도 좀 알뜰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또 서울시 세빛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 있는 건데 3억 이하의 15년 이상 된 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빌라. 네, 빌라, 되겠네요? 주택도 되고 네, 아파트도 돼요. 아파트도 되는데 이제 3억 이하여야 되니까 그러면 창호를 그런 집들 대상 주택에서 창호를 교체를 하면은 70%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저소득층에 사는 곳은 이제 90%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내가 이제 집이 여러 채거나 이제 그런 것들 좀 노후된 집들을 갖고 있고 근데 창호는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이럴 때는 이런 사업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죠.